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진심으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104화에 이어서 105화에서도 상철님 이야기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도 상철님에 대해 별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요. 잠시 댓글에 제 영상의 목소리 톤과 음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 간혹 계시던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현재 방송 녹화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이라 다소 미흡한 부분들이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거취가 안정이 되니 그때는 좀 더 나은 영상이 제작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시 돌아가서 남자들의 선택에서 상철님은 예상한 대로 순자님을 선택했죠. 이미 예상한 부분이고 지난 104화에서 순자님과의 대화에서도 보면 이번 남자 선택은 순자님을 향한 상철님의 마지막 찬스이기 때문에 분명히 순자님에게 했을 거로 예측 가능한 부분이었죠. 그리고 아직 순자님과 못다한 이야기들도 마무리 지어야 하고 또 순자님과 본인이 잘 맞는지도 확인해 봐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엇보다도 결국에는 순자님의 그 애매모호한 그리고 자신감 쩌는 듯한 대화법. 뭐든 묻기만 하면 "비밀인데요, 비밀인데요." 라는 그 알 수 없는 플러팅. 그 플러팅에 어리숙한 상철님 그냥 넘어갔었을 그럴 확률도 높습니다. 어 순자님도 그런 게 본인이 정말 마음에 드는 상대라면 그렇게 대답했을까요? 아니 상대방 마음 먹기 급급하지 않았을까요? 상철님 입장에서 보면 물어도 대답도 안 해주고 그러니 자꾸 궁금해지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생각하는 거야? 라고. 그러니, 그럼 가서 확인이라도 해보자. 이런 생각 충분히 들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상철님과 순자님의 데이트에서도 보면 그런 겁니다. 내일이 이제 최종 선택이기 때문에 보통은 이 마지막 데이트에서 본인들의 속마음과 노선 정리를 확실히 끝냅니다. 근데 이때도 상철님이 순자님에게 혹시 마음에 들어하는 상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그때도 순자님은 그건 비밀인데 라고 일관되게 대답합니다. 그냥 그런 겁니다. 처음 비밀인데요. 그거는 너 좀 분발해라. 그거 보고 나 결정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었다면 마지막 데이트 때 비밀인데요 라는 그 말은 그냥 그런 겁니다. 나 선택하면 하고 말라면 말아라. 뭐 크게 잡을 생각도 관심도 이제는 없다라는. 아니 정말 상철님이 원픽이라면 내일이 최종 결정인데 그 순자님의 애매모호한 답변 그건 마지막 찬스를 본인에게 써준 상철님에 대한 기본 예의가 아니란 겁니다. 확실히 노선 정리를 해줘야 그게 상대한테도 예의에 맞지 끝까지 비밀인데요 비밀인데요 어디 여기 스무고개 맞추기 하러 나왔습니까? 안 그런가요? 일단 순자님 이야기는 또 따로 한번 해보고요. 네. 다시 돌아가 일단 선택 전 상철님의 심리 상태를 잠시 유추해 보면요. 일단 머리는 영자님에게 가는 게 맞다고 말을 하지만 근데 마음은 순자님에게로 가 있는 그런 상태죠. 결국 그런 겁니다. 순자님의 외모에 끌리는 본인의 마음 갈팡질팡하는 거죠. 근데 그럴 때는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순자님을 선택하는 게 그게 맞습니다. 나중에 영자님과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또 후회를 하게 되더라도 그게 뒤탈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 영자님을 선택해서 영자님과 잘 되더라도 언젠가는 순자님이 아니더라도 제2의 순자님 또는 제3의 순자님이라는 존재들로 인해서 뒤탈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자꾸 짱구 굴리려고 머리를 쓰기보다 마음이 가는 대로 움직이는 게 그게 베스트입니다. 또 그 마음에 확신이 든다면 최선을 다해 직진을 해야지 또 뒤끝이 깔끔하게 마무리되는데 105화에서 상철님 그런 부분들에서 많이 아쉽다라는 겁니다. 상철님의 연애 스타일을 보면 꼭 어린애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상철님은 무리해서 대화할 때는 분명히 스스로 일단 신중하게 분위기를 파악하고 말하는 부분도 조심스럽다라고 했었는데, 근데 연애할 때 상철님의 모습을 보면요. 많이 미성숙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영자님을 포기하고 순자님에게 갔다면 적어도 영자님과는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예상은 했었어야 하고, 또 내일이 최종 선택이잖아요. 지금의 선택이 거의 최종 선택이라 봐도 무방한데 본인은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죠. 순자님한테 가서 아 이거 아닌가 하고 다시 영자님에게로 가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 근자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제가 지난주 영상에서 상철님, 뭔가 자만심이 있는 것 같다라는 표현으로 설명드렸는데, 정말 상철님의 이런 행동들을 보면 혼자 착각 속에 빠져서 그 뭐 어디서 오는지 알 수도 없는 그 정체불명의 자신감,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뭐 순자님이 얼굴 진하게 생긴 사람 좋다고 하니 어디 자신감이 하늘로 솟구쳐 오르는지, 그리고 순자님을 선택했을 때 순자님 옆에 딱 와서 섰을 때 그때 상철님 자세 보신 분들 계신가요? 손으로 양쪽 자켓의 깃대를 만지며 어깨 으쓱하고 그리고 팔짱을 끼는 모습, 그리고 그때 표정 한번 보세요. 뭔가 그런 표정이죠? 나 상철이야. 왜 이래?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한번 선택해 준다. 뭐 그런, 왜 자신감에 쩔어 있는 듯한 그런 표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포인트 하나 더 말씀드려 보면요. 음, 상철님이 영자님이 아닌 순자님을 선택했을 때 모든 진행자들과 출연자들이 다들 깜짝 놀라는 모습이 나오죠. 왜 앵글에 그 모습들이 돌아가면서 잡혔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상철님이 그간 취해온 스탠스가 영자님에게로 향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주변에 노골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에 반해 상철님, 순자님에게 마음은 있다고 하지만 그의 글맞은 행동을 보여준 모습은 방송을 통해서 딱 한 번 지난주 순자님을 불러내서 이야기한 그 장면이죠. 그 외에는 상철님, 순자님에게 딱히 뭔가 보여준 것도 없습니다. 그럼 왜 그간 영자님에게로 마음이 있다라는 모습을 주변에 다 보여주고 또 순자님에게는 아무런 행동이 없었냐 하면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일단 순자님에게는 그냥 애처럼 삐쳐서 그럴 확률이 거의 높다고 봅니다. 이성적 끌림, 그리고 본인의 마음은 순자님에게 있는 건 맞지만 첫 여자 선택에서 본인을 선택하지 않고 용우님을 선택한 순자님, 그런 순자님의 모습을 보고는 그냥 애처럼 삐진 거죠. 그러니 지난주 순자님과의 대화에서도 그러게 왜 나를 선택하지 않아서 라는 말을 섭섭한 표정 드러내며 순자님에게 말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럼 그 사이 왜 영자님에게 잘해줬나? 본인의 말을 빌리면 영자님과는 말이 잘 통한다 라고는 했지만 제 나름의 유추를 잠시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이유를 보면 일종의 보험 같은 거죠. 상철님이 하는 짓은 어린애 같다고 말은 했지만 머리는 아주 비상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리에서도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볼 때 그럼 그때 뭐 하냐? 그때 머릿속으로 여자들 한 명 한 명씩 돌아가면서 관찰하고 지켜보면서 가장 틈이 있고 비집고 들어갈 만한, 그리고 만만하게 보이는 인물을 찾아서 보험을 들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 않았을까요? 즉 머릿속으로는 아주 명석하게 재보고 또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레이더망에 영자님이 끌려든 겁니다. 아무리 봐도 남 훈수는 잘 두는데 본인 거는 잘 못하고, 그리고 남자들 중에서도 영자님을 좋아하고 있는 그런 경쟁자도 없으니 더욱이 여자들 첫 선택에서 본인을 선택해준 아주 고마운 인물이죠. 그러니 그냥 조금만 노력해도 이건 이미 따놓은 당상이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이유 한번 볼까요? 음, 제가 추론한 두 번째 이유는 영자님을 통해서 순자님에게 질투심을 유발하려고 하는 아주 유아틱한 발상이 아닐까 합니다. 일단 마음은 순자님에게 있는 건 사실이고, 근데 순자님한테 삐진 것도 있고, 또 순자님과 영자님을 비교해봐도 순자님은 그렇게까지 마음을 터놓고 막 이야기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고, 그냥 뭐 묻기만 하면 다 비밀이다 비밀이다 그러니 무슨 놈의 비밀이 그렇게도 많은지, 그래 그렇게 나오는구나, 그럼 나도 이렇게 나갈란다라는 그런 유치한 생각의 발상에서 시작된 초등식 질투심 유발법. 그 유치하고 발칙한 노름에
어찌 보면 영자님은 희생양이 된 거고, 그럼 왜 이런 추론을 할 수 있냐? 여러분들도 보셨다시피 상철님이 사람들 앞에서, 특히 순자님이 보는 앞에서 영자님을 보란 듯이 챙기고 또는 의도적으로 말 걸면서 친한 내색을 하는, 특히 영자님을 대신해 팔을 내어주는 장면이나 순자님 뻔히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자님의 립밤 빌려서 입에 바르는 장면 나오죠. 전 그 장면이 왜 그렇게 순자님 보란 듯이 하는 그런 연출된 행동으로 보이죠.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그리고 순자님을 선택할 때도 보면 그냥 거리낌 없잖아요. 전혀 영자님은 안중에도 없다라는 듯. 인터뷰 때도 그렇잖아요. 순자님을 알아보고 영자님에게로 직진하겠다. 근데 순자님과는 마음이 더 커질 수도 작아질 수도 있다. 이 말이 그런 겁니다. 아주 상철님은 그냥 영자님을 호구로 봤는지 본인이 언제든 가면 가고 오면 올 수 있는 그런 상대로 쉽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상철님의 그 본인이 이때까지 오해를 유발하게 한 행동들은, 그런 행동들은 생각 못하고, 그리고 상철님의 그 오만함과 우월감에 젖어 있는 그 태도, 2대1 데이트 가는 차 안에서도 엿볼 수 있죠. 일단 자세부터 한쪽 다리를 꼬고 앉아서는 꼭 그런 것 같죠? 내가 이런 내 정도나 되는 인물이 너를 선택해서 이런 2대1 데이트 가준다. 뭐 그런 거만함이 묻어나는, 그러면서 영자 누나 누구 한 명은 갈 줄 알았는데 라고 하는데, 먼저 영자님 이야기를 슬쩍 꺼내죠. 이게 그런 겁니다. 나 영자님도 있는데 너한테 왔다고 들으라고 하는 그런 소리죠. 그러자 순자님이 얼척 없다라는 듯이 진짜로? 그 아무나가 누구야? 라고 되물어 보는데 상철님 어물어물거리죠. 다들 영자님 상황 뻔히 다 아는데 그 아무나가 어디 있습니까? 안 그런가요? 그러니 순자님도 얼탱이가 없는 겁니다. 이런 상철님의 무책임한 발언, 그냥 내 아님 누군가 하겠지. 그러면서 영자님 이야기 꺼내면서 본인의 선택에 대한 우월 의식을 느끼게끔 하는 말들, 참 별로입니다. 그리고 영수님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순자님을 빤히 쳐다보는 그 모습, 그게 어떤 거냐 하면요. 음, 나 이런 멋진 남자가 너 바라보고 있다. 자, 그러니 나의 시선이 느껴지나? 보통은 이런 자신감의 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눈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죠. 너 나한테 할 말 있지 않아? 그냥 눈빛으로 애처럼 칭얼거리는 그런 거죠. 그리고 상철님, 순자님 앞에서 데이트에 임하는 자세도 성의가 없습니다. 결혼에 대해 이야기 나눌 때도 그냥 준비하면 하지 라고 무심하고 성의 없이 던지는 대답이나, 특히 1대1 대화 때는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고구마 100개 먹은 듯,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결정장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참 답답했습니다. 아니 사람이 왜 이렇게 솔직하지 못하고 순자님 마음 떠보기만 하려고 본인 자존심만 내세웁니까? 그냥 막말로 이따구로 하려고 영자님 대신 순자님을 선택했냐라고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분명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 이제 순자님과 처음이자 마지막이니 누구 눈치 보지 말고 소신껏 최선을 다하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데이트가 끝이 나는 걸 보니 저도 참 재미없고 답답하게 시청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착각한 것 중 하나는, 저는 상철님이 단순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고 또 자신감이 많이 부족해 보여서 남자답게 또 자신감 있게 돌진해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건 단순히 자신감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지난 제 영상의 제목인 자만심, 그게 딱 어울리는 사람이 바로 상철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꼴보기 싫었던 건 데이트 후 영자님을 찾아가 후회하고 있다면서 비굴하게 구는 모습들. 한편으로는 또 나는 솔로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또 그럴 수 있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 들기도 하지만, 영자님을 포기하고 얻은 그 소중한 순자님과의 데이트에 진심을 다하지 않았던 그 모습이 오히려 더 15기 상철님을 다시 보게 되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